오전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것 같이 알트장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리플의 엄청난 상승, 제가 리플에 대한 상승을 계속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코인들이 또 추가적으로 오를지 궁금한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장이 굉장히 좋죠. 너무 좋고요. 리플이 근데 진짜 미친놈인 것 같아요. 진짜 여기서 계속 일봉으로 양봉 찍으면서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어느덧 1,300원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멤버십 방에도 픽을 냈었는데 3차 타겟을 향해서 쭉쭉쭉 가고 있죠. 그래서 2차는 넘어버렸고 3차 타겟까지 계속 홀딩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멤버십 오면 이런 식으로 픽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니어도 있어요. 보시면 니어도 딱 보면은 이렇게 2차 타겟을 이제 앞당겨서 익절을 했다. 이게 이렇게 익절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저항이 계속 존재를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뭔가 이러한 모양이 되면서 한번 이렇게 떨궜다가 가주는 게 이제 그림이 좋아가지고 뭔가 이제 윗꼬리가 나오면서 눌렸다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조금 하긴 해요. 왜냐면 원래 이게 돌파할 것 같았으면 한 번에 돌파를 해야 되는데 조금 애매한 모양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저항을 자꾸 맞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얘가 알트장이 오는 이유는 비트가 계속 양봉을 띄워주는 과정에서 어쨌든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트장이 오고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근데 이게 나중에 비트가 쭉 올라가거나 갑자기 빠지거나 하면 또 도미넌스가 오르면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완전 그 일종의 바코드라 그러죠. 이렇게 계속 뭔가 떨어질 것 같은데 꾸역꾸역 버티면서 올리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여기서 눌림목이 형성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올라가려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좀 더 비비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괜찮은데 일요일 정도쯤 되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고요. 토요일날 여지없이 좀 잘 오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너무 단기간에 도취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익절하실 분들은 익절하셔서 분할 익절을 하셔가지고 이런 혹시 모를 눌림목에 대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눌림목이 오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매집하시면 되는 거예요. 팔았던 것만큼 다시 매집해가지고 개수 늘리면 된다는 거. 그런 식으로만 잘만 해도 상승장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 멘탈도 지키면서 물량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거든요. 너무 많은 비중을 팔았다가 혹시라도 모를 이러한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땐 여러분들 물량이 뺏기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모르겠으면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들고 가봐 이러는데, 이게 너무 어쨌든 변동성이 빠르기 때문에 사이클 자체도 속도가 빨라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또 우리 분위기 보면은 또 다 우울한 그 자체로 막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좀 즐겁다 하면은 싱글벙글하면서 입꼬리가 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싹 올라가면은 입꼬리가 이렇게 싹 올라가면 그때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한 10% 정도 한 팔아볼까? 20% 정도 한 팔아볼까? 이 정도. 30%까지는 안 가도 돼요. 20% 정도. 맥시멈 20% 정도만 딱 정해가지고 매도해놓고 올라가면 뭐 80% 가지고 가보지 뭐. 떨어지면은 오케이 20% 판 걸로 다시 사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러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상승량이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거 걱정하실 거예요. 자꾸 평단이 올라가는데요 이러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보세요. 평단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자기 만족일 수밖에 없어요. 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코인을 1,000원에 판다 그러면 1,000원 곱하기 내가 가진 개수지, 개수가 많은 사람이 장땡인 거지 뭐 평단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절대적인 개수 확보를 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상승장에서는 매우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수익률 이런 거 캡처하고 해봤자 여러분들 잔고 늘어나는 게 장땡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런 수익률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보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는데, 근데 여기를 가거나 여기를 가거나인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한 20만 달러도 가능성이 있고, 그래도 한 15만에서 17만 정도? 이게 좀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하고요. 조금 짧게 가면 12만도 되는데, 이거는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나스닥도 슬슬 비리비리한 시점이 되었고, 국장도 마찬가지고, 그럼 증시나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조정이 오는데, 금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와요. 근데 이제 비트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그리고 테슬라도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냐? 결국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테슬라와 비트코인으로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다 자금들이 일반적인 자산시장에 있던 애들이 코인으로 다 들어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엄청난 유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총들이 정말 그냥 하찮은 시총이 될 수도 있다, 기존 자산군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저는 이것보다는 더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가주면 진짜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주면은 진짜 난리가 날 겁니다. 세상이 뒤집힐 거고, 그땐 여러분들 같이 뒤집어지지 말고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뒤집어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아시겠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다가 이런 자리들에서 제가 박스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자리들마다 겁내지 말고 매집해야 될 단계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런 데 왔을 때는 인간지표상으로 너무 튀어오르다 보니 매도 일부분 하셔야 된다 했는데, 다들 막 댓글로 그런 댓글 있잖아요. 그거 꼴랑 뭐 한 10% 20% 먹을 거면 매도 왜 하냐. 근데 결국 지나가 보면 이때 매도해서 여기 다시 사라고 제가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사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개이득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다시 알트가 잘 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선물방도 지금 보면은 계속 롱만 잡고 있으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올 타겟 가려면 4차 타겟을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지금 95,000을 잡아놨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타겟을 다 갔어요. 87,000부터 잡아가지고 91,000까지 해서 다 분할 익절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위에 보시면 다 롱으로 해서 잘 먹었다. 그래서 멤버십과 선물방 두 가지 방이 별도의 방인데요. 멤버십 방에 오시려면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 멤버십 브리핑방과 소통방 두 가지 링크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선물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 제가 아까 나스닥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나스닥이 좀 빠지고 있다. 얘가 좀 성장이라는 게 주가의 상승이 좀 정체가 되고 있다. 그죠? 근데 이게 보면 이게 되게 정확한 말이에요.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일맥상통한 말인데요. 오늘의 장이 앞으로 올 대하락장의 미니어처라고 생각하면 될 거다. 이제는 테슬라를 보유하지 않는 게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 21년의 상승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우리가 20년도에는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이더가 오르고, 이더로부터 시작된 메이저 알트를 시작해서 알트장이 오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다 오니까 무슨 김치가 오르고, 여기서 뭐 밈이 오르고, 이런 다음에 장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체 자산 시장이 있잖아요. 전체 자산 시장에서는 코인이라는 놈의 시총은 굉장히 적은 시장이에요. 아직까지. 그렇죠? 그래서 제도권에 들어가네 만에 하고 있는 게 시총이 그렇게 작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전체 시장에서, 투자 자산 시장에서 코인 작은 시장이라면 우리 코인 사이클 이뤄지는 그 과정에서 얘 포지션을 전체 자산 시장에서 코인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가 집권하는 1월 말이라던가 아니면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미 주식은 어느 정도 고점을 찍어놓고 쉬어가는 단계고, 테슬라밖에 오르지 않고, 그리고 코인이 오른다라고 하면 얘네가 마지막 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이클이라는 건 너도 나도 다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도 테슬라로 일부 가거나 아니면 이 코인을 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생각하시면 돼요. 장 자체는 하락장이었는데 2차 전지 붐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에코프로는 미친놈처럼 올랐잖아요. 그죠? 뒤가 없을 정도로 그냥 계속 상승만 했잖아요. 근데 걔도 그게 끝나고 엄청나게 떨어졌듯이 어느 순간이 되면 코인도 이게 떨어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계속 오를 것이다. 여기로 자금이 다 몰리는 거예요. 에코프로 때도. 장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여기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이긴 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테슬라 보유 안 하는 게 더 위험하다는 게 이제 마찬가지로 코인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에겐 정말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길게 이 뽕맛을 맛보려면 나스닥이 좀 늦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조금 빨라서 그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 한 내년 정도 돼서 그렇게 왔으면 정말 장이, 제가 항상 요즘에 막 장이 빨라져서 뭐 3월달 이럴 때도 끝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좀 더 딜레이가 돼가지고 나스닥이 딜레이가 됐으면 코인도 딜레이가 돼서 뭐 한 6월, 7월, 8월, 9월 뭐 이럴 때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요즘 오는 그 돌아가는 상황을 좀 보면 조금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사실 긍정적인 게 뭐냐면, 제 주변에도 삼성전자 하던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우울한 소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볼멘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가 좀 쏙 들어갔어요. 원래 그래서 코인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게 나오면서 그들이 이제 조금 더디게 들어올 수가 있다. 코인으로. 그러니까 항상 속도가 천천히 들어와야 돼요. 너무 많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우르르 팍 몰려서 들어오면 21년장처럼 갑자기 팍 올랐다가 끝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들어올만 하면 이런 것들 해주고, 그죠? 그래서 너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항상 한국인들이 마지막에 보통 유동성을 받아주기 때문에 유동성 출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희 이전에 KBW나 얼마 전에 행사 같은 것도 보면 다 재단에서 장이 안 좋을 때 이제 너도 나도 한국으로 오려고 했던 이유가 한국인들은 시드도 큰 편인데 그냥 사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이게 좋아하는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항상 지나고 보면 그런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 동학 개미들이 늦게 들어와야 된다. 그러려면 삼성전자가 버텨줘야 되는데 이 10조 원으로 반등 사이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좀 더디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코인으로 열심히 꿀 더 빨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꿀이에요. 지금 너무 좋은 상황. 그리고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골드만삭스 비트코인 여전히 자산으로 생각 안 한다. 비트코인과 금 모두 투자 권장하지 않는다. 이게 불과 올해 4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포트폴리오 까니까 이건 오전 영상에서도 있었는데 약 1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고 있다. 그쵸, 남들한테 사지 말라 하면서 본인들만 사두기. 진짜 얍삽한 놈들.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어차피 다 오게 돼 있어요. 다. 기관들도 다 와야 되고요. 개미들도 다 와야 되고요. 다른 자산꾼에 있던 애들도 다 와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 보기 전에 조금 더 한 가지 덧붙일 만한 것들이 있다면 골드를 봐야 돼요. 자, 되게 재밌는 건데요. 금이 비트가 오르기 전에 먼저 상승을 합니다. 그죠? 이 기간 동안 비트는 안 좋았잖아요. 4월부터. 근데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금이 10월 말부터 쭉 하락을 해요. 근데 이 기간 동안 비트가 어떻게 되냐면 이때 상승 못했던 것까지 여기서부터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이 좀 있어요. 금과 비슷한 성격을 띠를 때 이렇게 잘 가다가 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 반대로 가다가 여기서도 반대로 가는 거. 그러면서 상승장 랠리가 펼쳐진다. 이게 21년도에도 그랬거든요. 20년, 21년 요 사이클 때도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밌는 그런 순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금도 빠져, 주식도 빠져, 뭐 부동산도 조정이야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 어디로 갈 것이다. 코인으로 팍 몰려 들어온다. 에이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대신에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오게 되면 장이 폭발적으로 오르긴 하는데 이 장이 끝나는 기간 자체는 상승장의 끝은 짧아진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갈게 이런 식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랑 요거의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게 이제 짧은 기간 동안 가면 요 정도까지 오를 수도 있겠죠. 21년도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17년이랑 21년 사이클 짬뽕돼서 이렇게 가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지나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영상으로 이런 거 업데이트 하니까 여러분들 받아보시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팍팍 특히 알림 설정 많이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저 10만 유튜브까지 가게끔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주말이니까 다들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니 주변에 이때다 싶어가지고 많이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요즘 영상을 주말에도 아까 전에 오전에 목이 아파서 찍고 이거 오늘 찍지 말까 했다가 또 찍는 게 그래서 찍는 거예요. 네, 변동성도 있고 그래서 알트도 좀 잘 가고 있어서 오늘은 내가 뭘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지 말까? 좀 쉴까? 목도 좀 아픈데 근데 이제 그래도 구독자님들이 이 짧은 시간이라도 또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더 올리는 거니까 물 지금 들어오진 않았는데 혼자 계속 노를 젓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물이 들어오기만 하면 되니까 물 좀 채워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이거를 멤버십 영상으로 따로 찍을까? 아니면 그냥 그 전체 영상에다가 이걸 찍을까? 했었는데 전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대하기 때문인 건데 어쨌든 이게 옵션 상장 허용이라는 말이 사실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게끔 할 만한 그런 재료긴 한데요. 이건 표면적인 부분이고 이번엔 또 뭘 봐야 되냐면 항상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파는 그런 장세 아시죠? 그런데 얘가 언제 가능해지냐 여기 나옵니다. 내년 1분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거래가 가능해질 거다. 뭔가 그래서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다 맞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에는 뭐가 또 고점이었냐면은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클 이런 데들이 상장을 한다 그러면 진짜 이럴 때 상장을 하면 정말 그때가 진짜 모든 메인 이벤트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이슈가 다 끝나게 되면 장이 오히려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너무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너무 잘 간다. 내 잔고가 하루마다 팍팍 오른다. 돈 복사가 너무 된다. 그래서 너무 들떠있다. 이거 한번 다시 보시고 이 영상 다시 보시고 냉정함을 다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은 17년 같은 사이클이 된다면 지금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시작이 될 수가 있겠죠. 아직 알트장이 시작이 안 했어서 단계 알트장은 왔는데 이 도미넌스가 팍팍팍팍 떨어지는 그런 알트장은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 때쯤이 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물 ETF에서 비트코인이 순유출이 일어났는데 피델리티에서도 유출 나오고 이틀 연속 순유출이 다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순위입을 바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가 요 조정 구간에서 눌림목이 끝나면 이런 구간들 있죠. 그래서 여기 계속 저항을 막고 있으니까 이런 눌림목들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순유입도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리플과 솔라나 에이다가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해서는 최대 성과다라고 하는데, 정말 구메이저 애들의 약진이 진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올드 유저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이제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들 모두 뭐가 있냐면 미국 기업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압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제 드디어 게리 겐슬러도 해임을 한다고, 해임이 아니고 사퇴죠. 사퇴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리플도 뭔가 이 오랜 족쇄에서 이제 해결이 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리플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상에서 뭐라 그랬죠? 썸네일도 기가 막히게 뽑아놨잖아요. 뭐라 그랬다? 리플이 미래다라고 했다.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사지 않고 지금 이제 이렇게 오르니까 리플 사야겠다 하면서 뭐가 몰리고 있다고요? 거래 대금이 또 1등을 찍고 있어요. 이런 행동들을 항상 한국인들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끔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하는 걸 제가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영상 빨리 보고 잘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상 중간중간에 구독, 좋아요, 광고를 왜 이렇게 많이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댓글 보면은. 그런 댓글을 왜 남기는 거야? 진짜. 영상 볼 건 다 보고 구독은 안 하는데. 근데 뭐 그거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자유니까. 굳이 뭐 댓글로 하고 영상 뭐 3번씩이나 구독, 좋아요 뭘 하고 진짜 나 영상을 뭐 하나 보는데 이런 식으로 꽁시렁꽁시렁 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불편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안 불편하신 분들 중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주말에 영상을 2개를 찍었는데요. 또 시간이 되면 또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이제 저도 이제 체력이 방전됐어요. 그래서 내일이나 안 되면 월요일 날 이렇게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